네, 오늘 이도공간 시간입니다. 역시 항상 특별한 분이 나오시듯이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판소리 꾼이면서 대학교의 교수를 같이 하고 계신 한승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성 판소리, 이 시대를 대표하는 남성 판소리를 생각해보면 뭐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워낙 압도적인 작품들을 내셔가지고 프리 때부터 바리 어벤던, 그다음에 요번에 끝내 저 바다에, 이 세 장의 앨범으로 작품성부터 시작해서 판소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거의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당대를 대표하는 소리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대를 대표하는 소리꾼이라는 말은 좀 제게는 어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통 판소리보다는 이 시대의 판소리가 좀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전통을, 물론 전통 판소리를 그 어법을 바탕에 깔고 하지만 이 전통 판소리를 올곧게 지키시는 그 명창 선생님들, 소리꾼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대표한다느니 뭐 명창이나 이런 의 굉장히 민망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소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어떤 형식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뭐 그런 정도의 소리꾼. 처음부터 전략이 좋으십니다. 명창의 그 선생님들을 다 일단 존중을 해주시고 시작하셨는데 5대가를 다 마스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발표까지 다 완창 발표도 다 하시고. 네. 이런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한두 개를 완창한 적은 있지만 특히 남성 소리꾼이 그렇죠. 전무후무한 거 제가 아니에요? 알기로는 박동진 선생님이 맨 먼저 이런 이제 오바탕 완창 작업을 하셨고, 그로 이제 오정숙 선생님, 안숙선 선생님, 그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없죠. 아직은 못 들어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맞다나 어떤 인터뷰에서 따온 그 글을 좀 읽어드리면,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한승석 씨가 하신 말씀인데, 판소리는 효나 충의 열과 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지향적인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어떤 인간적 가치를 담아내야 할까,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볼까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소리꾼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좀 더 부연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바탕 전통 판소리가 담고 있는 그 주제랄까, 가치가 있잖아요. 뭐 충, 뭐 효, 정절, 관용, 의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늘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제가 무대에 서면서도 그렇고, 과연 이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가치인가? 그렇죠. 이것이 그 시대, 조선 시대 때 판소리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대표하는 물론 핵심 가치였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에 와서 과연 관객들이 그거를 절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인가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좀 스스로 됐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필요한 가치지만 더 이 시대에 좀 더 절박한 문제는 뭐가 없을까. 그리고 뭐 적어도 내가 이제 표현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절절한 것들, 꼭 내가 이 시대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판소리 음악 어법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제나 가치들은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바리어밴던 1집 낼 때는 그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난민 문제랄지, 그다음에서 뭐 소수민족 학대받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죠. 전쟁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리를 소재로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인류의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바리 어벤던 앨범 중에서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음성이 실린 한 여성의 이주 노동, 그 앨범 트랙이 저 라이브 때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는데, 정말로 그 제목이 뭐였죠? 아마아마 메로아마라고요. 네. 우리말로 잠깐만. 하면
엄마 나의 엄마라는 뜻인데 네팔에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이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왔는데 와서 1년이 채 안 돼서 사망을 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예. 그래서 근데 시신이 이제 냉동고 안에 있는데 엄마가 그거를 시신을 그런 나레이터 못하고 예, 죽은 영혼의 나레이션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노래였습니다. 잠깐 인트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노동자다. 네팔에서 온 불북치료 노동자다. 아니, 나는 노동자였다. 1992년에 나는 죽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버려진 자가 자신을 버린 아비를 구한다는 구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는 이야기, 바리 신화를 가지고 이 바리 어벤던 네. 얘기를 이렇게 현 시대에 맞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다시 하신 거네요. 네. 네, 이때 어떤 그 배삼식 작가가 글을 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씨하고 배삼식 작가님하고 승석 씨 간에 이 바리 이야기를 보편적인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해보자는 동의가 있었던 건가 보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 나하고 제일 씨하고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를 좀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 원인 선생도 네. 저랑 같이 바람 작업을 못하고도 옛날에 했었고. 하셨지만 바리라는 작업을 네. 우리 군립극장에 있을 때 네. 우루왕 아, 그렇죠. 가지고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판소리 내가 작업을 할 때 소재로 삼아서 한번 좀 재해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고전이고 그리고 고전을 이 시대에 다시 재해석해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일 씨한테 제안을 했고 제일 씨가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 자료를 많이 좀 찾아서 공부하고 배삼식 씨를 이제 작가로 모셔가지고 네.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좀 잘 써달라 했더니 멋있게 네.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 가사들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품격이 있고. 근데 배삼식 작가님은 특히 한국적인 말의 어떤 리듬감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를 가장 잘 살리는 네. 그런 작가로 워낙 알려져 있어요. 판소리도 좋아하시고 네. 판소리 또 이게 조예가 깊어요. 감상의 깊이가 아주 참 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 풀이를 같이 저하고 하던 네. 시절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승석 씨는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판소리 작업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황석영 작가의 장길산을 대하 서사 그때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언젠가는 창극으로 네. 만들고 싶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일부 실현된 거죠? 이번 새 앨범에. 예. 그 꿈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제가 사물놀이를 하다가 판소리로 이렇게 바꾼 것도 어찌 보면 이 장길산에 나오는 그런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음악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요? 네네. 그럼 승석 씨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1학년 때 풍물놀이패를 만나서 네. 풍물에 빠져서 법학을 버리고 우리 음악의 길로 빠졌다. 여기에는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또 빠질 수 없는 어떤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 풍물 가락과 함께. 그렇죠. 왜냐하면 장길산의 주인공 장길산이 광대 출신이잖아요. 네. 읽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몰입이 되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걸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판소리라는 예술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제 그게 좀 가속 페달이 밟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일인데 아니 서울대 법대로 들어갔어. 그것도 이제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서 풍물에서 사물놀이를 해서 그것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판소리 몇 살 때 그럼 만나신 거예요?
판소리는 내가 처음 접한 거는 한 27살. 네, 그때 27에 이제 접하고. 임방울 선생님의 전설적인 명창, 네. 임방울 선생님의 그 수군과 적벽과 완판 테이블, 그때는 카세트 테이블, 정말 테이프 늘어지도록 한 2년 동안 혼자 들으면서 독학을 완전 심취돼 있었군요. 예.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29살 때 안숙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소리를 정식으로 입문하게 됐죠. 야,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얘기들이 아니 29살 때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당대를 대표하는 남성 판소리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네. 아무튼 언젠가는 그러면은 장길산을 이번 앨범의 이야기 좀 더 우리가 하겠지만 입체적인 거대한 대극장용 어떤 대하 상극으로 네.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 그래서 원일 선생님께서 이제 그랬잖아요. 그 대화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제가 장길산을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원일 선생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웃 오브 패션이라고. 아, 제가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 시대의 고민들, 이 시대의 사회성, 네. 아까 이제 옛날 판소리 5대가가 충이나 의나 정절이나 그 시대에 중요했던 가치들을 담았다면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판소리는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네. 이제 장길상은 저도 읽었고 되게 위대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웃 오브 패션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세요. 지금도 당대적인 소설이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또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작 신작 수인이라는 아주 네. 자전적인 네. 소설 그거를 읽었는데 그때 17세기 8세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네. 장길산이 활약을 하던 네. 그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고 황석영 선생님께서 70년대 80년대를 쭉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예, 반은 소설가 반은 사회활동가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 시대에 겪었던 어떤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 의식들을 그 소설 연재를 하면서 투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이 광주 항쟁의 주역이었던 윤상원 열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투영돼 있어요. 다 조선시대의 캐릭터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어떤 그 아픔이나 지향 이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그 가장 큰 두 주제를 제가 이번에 이제 압축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번 정재일 씨하고의 끝내 저 바다의 앨범에 끝내 바다라는 앨범의 첫 번째 곡하고 마지막 곡 정으로 지은 세상과 저물결 끝내 바다라는 곡에 제 나름대로 압축을 시켜서 두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 주제하고 장길산에 있는 그 주제 그다음에 제가 표현한 것 이번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지향하고 맞닥뜨려 있는 그런 현실 이런 것이 그냥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무관하지가 않고. 근데 다만 형식적으로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장길산을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넣고 다시 또 읽으면서 판소리로 이렇게 정통 판소리 있잖아요. 네. 고소하고 저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안일히 하면서 계속 판소리 하면서 할 그럴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대목을 뽑고 그래서 근데 과연 그때는 원효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지적이 공감이 약간 됐어요. 네,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안 하더라도 이게 후회는 안 되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접자해서 사실 그 작업을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그 오리지널 스토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 관객 독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적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과감하게 접었어요. 네, 접고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떤 음악극 형식의 그 장르로 풀어내면 그 전체적인 어떤 서사를 담아내면서 어떤 거기에 판소리나 여러 가지 어떤 국악의 힘을 빌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 후에 작업으로 또 밀어넣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압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일 씨하고 이렇게 풀어내 보자라는. 그러면은 네. 이 그 가사 네. 지금 이 앞뒤로 이 앨범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제가 있는 그 가사들 정리는 원 텍스트하고 네. 승석 씨가 다시 그걸 다시 옮긴 텍스트 네. 이런 것이 섞여 있는 정리가 된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정으로 지은 세상과 저물길을 끝내 바다에 이제 황석영 선생님께 제가 이제 허락을. 메일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초고로 좀 정해놨던 거를 보내드리면서 네. 너무 이렇게 좀 민망하고 네.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도 선생님께서 좀 다시 좀 윤기가 나게 좀 다시 다듬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주시고 귀하가 생각한 대로 잘 해보시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만 예, 해도 참 고맙네요.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예, 저는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문화적으로 그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안 해서 그런 거였고요. 그 고전으로서의 가치, 네. 뭐 인곡정도 그렇고 네. 장길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아마 계속 될 거고 그거는 또 어떤 또 천재적인 발상을 가진 어떤 예술가에서 다시 그 당대의 대표적인 장르로 이렇게 그런 장길산이나 그런 고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네. 예. 아무튼 이 승석 씨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진지하시고요. 1년 동안 이 장길산을 판소리 형식으로 하려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 접게 됐다고 말씀 듣고 보통 한 2, 3개월 해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신 거긴 하네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판소리 형식으로 하는 거는 예. 조금 정말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거를 창극 형식의 창극의 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판소리로 그렇죠. 이렇게 있죠. 합창이며 이런 게 다 어우러지면 네. 이렇게 또 몸 쓰는 것과 몸짓과 네. 어우러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한승석 씨가 생각하시는 원희 선생님이 작곡을 좀 잘해주시면 예, 저도 열심히 나중에 기회가 오면 뭔가를 하여튼 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제 질문은 이제 약간 과거로 가서 우리 한승석 선생님이 특징 짓는 그 이력 중에 하나가 뭐 좀 전에 서울대 법대를 황병기 선생님에 이어서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 우리 정통 국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두 번째인데 황병기 선생님이 1호, 한승석 씨가 2호. 근데 그 전에 이제 진도 출신이에요. 저희가 프리 시절에 진도도 가서 공연을 해봤지만 그 진도라는 곳의 출신 그리고 지금 바라지의 상당 멤버들도 다 진도 출신인데 그 옛날에 농담하는 걸 그 우연히 들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야, 쟤는 왜 이렇게 음정이 틀리고 왜 그런데야? 진도 출신들이 모여서 쟤는 지도잖아. 진도 출신끼리 진도 옆에 있는 지도 출신과 진도 출신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농담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좀 진지한 질문입니다. 네, 네. 농담이 아니라 진도 출신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아니 승석 씨가 생각하기에 그냥 글쎄요. 근데 또 진도 출신이라고 그래서 다들 또 뭐 목성 있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그래도 보면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예, 확실히 보면은 좀 뭔가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확률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점이라는 게 예, 예. 이제 소리를 해야만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그 인자 있잖아요. 예술적인 어떤 그런 국악을 그렇게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술적인 어떤 유전 인자 같은 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풍광이랄지 음식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 몸속에 아마 수천 년 수백 년 이렇게 네. 누적되면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그것들도 이렇게 좀 그런 유전적인 그럼 승석 씨 부모님들은 진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럼 정통 진도
네. 진도를 제 이주한 게 아니고. 제 이론이 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추측한데 네,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생활의 어떤 네, 모습, 문화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기질을 네. 만들어내지 않나. 그럼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진도에서 태어나서 자라시면서 네. 뭐 그냥 흔하게 진도 씻긴 것 같은 건 늘 그렇죠.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저희 집에서도 네. 이렇게 씻김굿이라는 게 꼭 사람이 죽었을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아플 때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같은 거리인데 그 어. 거리들을 살짝씩 변형해가면서 사설을 바꿔가면서. 근데 뭐 저희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실 때 김대래 선생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문화재였던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예, 치료같이 이렇게 예, 그렇죠. 의술로서의 굿. 예, 그런 것도 좀 하신 거 그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조공래 선생님이잖아요. 네. 들노래 문화재셨던 네. 조공래 선생님께서 저희 집 마당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이렇게 거기서는 한춤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허튼춤 같은. 네. 네. 그거 이렇게 가르치셨고 오. 그리고 동네 이렇게 초상 나면 그 상여 메고 나갈 때 조공래 선생님들 앞소리해서 이렇게 우리 집 앞에 네. 신장로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갔고.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진도에서 꽤 그 명망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반드시 승섭 집을 거쳐간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농담 삼아 그 우리 풀이 진도 공연 갔을 때 아버님이 그 당시 이장이셨는데 마이크를 두드리시면서 진도 주민 여러분 내일 우리 승석이가 공연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방송 이 워낙 그 잘 갖춰져 있어요 시골도.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그 기억을 하시네. 그럼요, 다 기억하죠. 제일 씨하고 먼저 두 분이 먼저 내려가가지고 네, 음악을 하시면서 나중에 제일이한테 많이 들었죠. 네. 정말 제일 씨 낯선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네. 시골 거기 내려가서. 우리 제일 씨 얘기를 좀 이제 파트너로서 두 장의 앨범을 같이 묵직한 앨범을 낸 파트너로서 제일 씨 얘기를 좀 더 물어보기 전에 네. 요번 앨범에서 네. 한 곡을 추천해 주시고요. 좀 설명해 주시고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라는 곡이 이제 두 번째 곡인데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그 풍속화가 네,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풍속화가였던 단원 김홍도 선생께서 네, 그 단원 유목첩이라는 그 이제 그 책을 그 아들이 남겼죠. 그 김홍도 선생의 어떤 뭐 편집글이나 시나 이런 것들 남아 있는 그런 어떤 필적들을 모아서 유목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편집글이에요. 제목이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가 아닙니다. 원래 그거는 그냥 한자로 된 편지예요. 그거를 오주석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네, 오셨으면 네, 아주 맛깔스럽게 네. 한문시를 한글로 다시 한문 편지를 예, 김홍도 선생이 이게 누구한테 쓴 건지 언제 쓴 건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안 나와 있어요. 네. 추측컨대 그 네. 선배한테 한 1800년 초쯤에 쓴 걸로 보이는데 그 선배한테 이렇게 정스럽게 생각나서 눈이 와가지고 그런 쓴 글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에 좀 그 감상을 좀 제가 이어받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좀 몇 자 적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또 다시 다른 편지에 나오는 편지글, 그다음에 또 자작시가 또 있어요. 네. 예, 김홍도의 산에 살며 생각나는 대로 없다라는 어떤 그 시와 편지글 두 개를 제가 좀 잘 버무렸고 예, 저의 감상도 좀 적어뒀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뽑으셨군요. 네.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예. 이 글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제목입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정재일 씨, 노래에는 한승석 씨. 아마 이 앨범 중에서 끝내 저 바다의 앨범 중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곡이고 짧은 곡인 것 같습니다. 감상하시죠.
섣달 처음 눈이 내리니 사랑스러워. 네, 단원 김홍도의 편지글과 네, 자작시 자작시를 엮어서 승석 씨가 구성한 가사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중간에 후반에 정재희 씨가 또 이렇게 미성을 또 살짝 네. 자, 아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정재희 씨하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 네. 그리고 풀이 3집 하면은 세 번째 이제 계속 작업 풀이에서 이제 인연이 되셨지만 승석 씨가 생각할 때 정재희 씨는 지금 정재희 씨 이번 작업하면서 정재희 씨는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앞으로 더 기대하게 되는 점인지 그런 점을 좀.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은 모르겠어요. 아시지만 네. 뭐 원일 선생님도 아시지만 워낙 재일 씨는 음악을 하기 위해 태어난 네.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늘 음악 하면서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정말 그 태도 또한 진지하고 네. 정말 프로페셔널이고 그 퀄리티를 위해서 모든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아는 포기하고 또 목숨 거는. 네, 목숨 걸고 표현을 잘하신 목숨 거는. 아,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 요즘에는 아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떤 단어가 바뀌었겠지만 옛날에 풀이할 때는 형 살벌하게 우리 살벌하게 하나가 돼요. 뭐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아, 이번에도 화이팅하면서 했어요. 저번 주 공연할 때 화이팅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형 우리 화이팅하고 올라가야죠 하면서 이제 예, 하여튼 워낙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뭐 변한 거는 모르겠고요. 네. 똑같아요. 네. 예. 제가 제일 씨를 처음 본 게 제일 씨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좀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 아, 역시 천재라. 그 판소리 이제 작업을 같이 하면서 판소리에 대한 어떤 어법에 대한 학습을 또 제일 씨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나름 그래도 오바탕 공부하고 발표하면서 판소리 뭐 전조 변조가 됐든 이런 네. 뭐 진행 방식에 대해서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전통 판소리꾼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조 변조 방식 있죠. 네. 예. 그런 걸 제안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작곡을 해요. 네.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작곡을 해서 지금 이 방금 들은 그대로 생각하다 웃습니다도 제일 씨가 한 거거든요. 제일 씨가 한 거에다가 제가 그냥 나중에 소리 쪽으로 곡을 붙였다고요, 제일 씨가?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애초에 제일 씨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랫말 자체가 예스러운데 제가 하면 너무 또 틀에 박힐 것 같아서 이거는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약간 일반 노래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요소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제일 씨가 판소리적인 어떤 그런 어법을 넣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조금 다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새벽 편의점이랄지 여기에서 새벽 편의점도 앞부분은 제가 하고 중간부터 시가 나오는 비가 온다부터 제일 씨가 작곡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전조하고 변조하는 방식이 판소리적인데 일반 판소리에서는 그러니까 낱낱이 보면 판소리인데 화성적인 구조를 알아야만 예. 서양. 그래서 어떤 기본 그 서양 음악적인 어떤 틀에서 그거를 판소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판소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적절하게, 놀랐던 점은 그전 앨범에 비해서 훨씬 이제 긴 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이 필요한데 그 묘사력도 엄청나게 거의 놀더라고요. 이제 하나를 그림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판소리가 그때그때 표현하는 이 가사의 어떤
그 막 의태어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막 그런 것들이 네. 음악적으로 딱딱딱딱 같이 가는 표현적인 요소도 네. 굉장히 네. 많다고요. 네. 야, 이제는 노는구나. 편곡을 거의 네. 이런 생각도 음. 해봤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또 이 오늘 승석 씨 오신다 그러길래 질문이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당대 판소리는 승석 씨가 말했듯이 이 시대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가사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텍스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천착하시는 편인데 승석 씨의 바라보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여러 음악 형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나아진 걸까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뭐 기하학적인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 판소리적으로도 많이들 하는데 그걸 바라보시는 승석 씨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판소리에 일단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그 소재, 뭐 그리스 비극도 이제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가 써서 그걸 판소리화 시켜가지고. 근데 아니 그건 정말 저는 바람직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판소리를 이렇게 소재나 주제적인 측면에서 널리 서양 고전을 가지고도 하고 서양 고전도 그렇고 우리 고전도 그렇고 또 우리 현대 사회에 벌어진 어떤 여러 일들도 소재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어떤 생활 영역에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판소리 그런 것들이 판소리는 워낙 용광로 같은 그런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녹여내고 음악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품이 넓은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음악화시키고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원래 원작이 있으면 그걸 텍스트화를 하려면은 음악을 고민하면서 같이 이렇게 텍스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치밀하게 됐으면 그 쉽게 말해서 문학성과 있는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판소리라는 음악에 맞게 그 뭐 시적인 표현 또 때로는 뭐 산문적인 어떤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적당히 그러니까 판소리 기본 전통 사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설의 전개 방식 있잖아요. 사설의 전개 방식에 이미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설 전개 방식은 이건 꼭 희몰이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진양적인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깊게 좀 공부를 하고 사설을 좀 구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적인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창을 해야 되잖아요. 창을 만들 때 이 사설이 품고 있는 이면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상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음악적인 그 풍성함과 더불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아직 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늘 전통을 하면서 전통의 어떤 어법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한승석 씨는 그 5대가 전통 판소리에 뭐 수군가 같은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모르겠는 말 투성이잖아요. 전부 다 옛날 말로 다 한자로 된 말을 그냥 한글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각주를 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일일이 다 알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역시 신재호 선생님이 했던 작업들도 이제 그런 작업이었을 텐데 문학적으로 좀 치밀한 고증과 어떤 천착이 있고 그것이 노래화되고 음악화되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소재적으로만 갖다가 좀 해서 그 아이디어는 막 이미지적으로는 있는데, 많은데 정작 말을 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텍스트들은 좀 빈약한 편이 아닌가. 의욕은 충분히 넘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아름다우면서도 또 꿋꿋하면서도 그런 어떤 판소리의 본연에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음악을 하는데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판소리도 그렇게 정보를 전달한 사건의 인물의 정보, 사건의 정보를 전달할 때는 뭐 빠르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문학적으로 네. 아름답게 이렇게 시적으로 그렇죠. 표현해가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단가 하나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직 의욕에 비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물론 훌륭한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부분들이 생각해요. 좀 요즘 분들이 잘 지적을 안 하는 측면에서 저도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지점은 좀 많이들 듣고 사람들이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언젠가는 그럼 이야기꾼으로서의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네. 그러니까 고전으로서의 아까 장길산 같은 고전 소설이나 네. 고전이 되어버린 네. 그리고 또는 뭐 이미 오대가나 뭐 이렇게 있는 네. 뭐 서양의 고전 이런 게 아니라 승석 씨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네. 하나 구성해 볼 생각도 있으세요? 생각하고 있고요. 작업을 이제 작업하고 있어요. 해오던 와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오. 그거는 뭐 진도가 이렇게 팍팍 나가는 건 아니지만 또 저 혼자 이렇게 다 쓰신다는 거네. 그럼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아니 그 아직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할 그 작가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작가님하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면서. 예,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기본 이제 신호를 좀 보내주시면 좀 이런 부분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2집이 나온 건데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제일 씨랑 좀 현대음악과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판소리도 하지만 오리지널한 판소리 형식, 네. 고수와 소리꾼의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보는 네. 그런 작품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기대됩니다. 장극 형식으로 또 집단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텍스트의 미학이라는 측면을 가장 강력하게 단단하게 구축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소리 네. 주자네요. 우리 한승석 씨가. 텍스트 소리 사설이 반이라는 얘기 있어요. 판소리는 네. 사설이 반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통 판소리에서도 이 텍스트가 가지는 중요성이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죠. 명창들 사이에서도.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말이 공감.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텍스트로 공감을 얻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관객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줘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요번에 그 2집 작업하면서도요. 음악은 사실 시간 많이 그렇게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던 거니까 만들면 되는데 텍스트를 작업하는 게 거의 한 3분의 2. 그러면 텍스트가 완전한 텍스트 예를 들면 정말로 미적으로 좋은 시를 만나면 노래는 저절로 나온다. 그렇죠. 그죠? 네. 판소리는 이면의 예술이니까. 네. 이면이라는 거는 그 속에 품고 있는 어떤 뜻이잖아요. 네. 사설의 행간에 품고 있는 뜻. 네. 그런 거를 음악으로 상징화시켜야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좋은 가사가 있으면 노래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 이게 한승석 선생님의 비밀이 비결이면서 단단함의 근원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하면 그 1집에 없는 노래 있잖아요. 네. 없는 노래 그거 저 하루 만에 그냥 만들었어요. 텍스트가 완성이 되니까. 배삼식 씨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배삼식 씨도 갑자기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썼나 봐요. 예,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나와버렸어. 예. 야. 그래서 녹음해서 제일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제일 씨,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반주도 붙이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좋은 가사란. 네? 네. 음악적으로 미학이 충분히 배려된 가사란 그렇게 좋은 이면이 아름다운 네. 음악을 만들어낸다. 와. 여태까지 했던 그 판소리에 대한 많은 얘기 중에서 요즘 가장 간과하고 있는 어떤 측면의 부분인 것 같네요. 이 지점이.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극화되거나 특히 거대한 창극같이 이렇게 종합적인 장르로 갈
때에 더 중요하겠네요. 그 그렇죠. 텍스트의 단단함과 네. 그 작업을 오래 하는 게. 이거 들으시는 그 후학 여러분들, 우리 한승 선생님의 지적과 이 점검한 부분들을 본인한테도 적용해서 나의 텍스트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승 선생님은 교수님이세요. 네. 민망하게 자꾸 그 그런 얘기를 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라지도 한승 선생님 이름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제가 봤는데 학생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똑같죠 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아니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 예전에는 정말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학생들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엄하게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따뜻한 남자예요. 알죠. 제가 졸업생들한테 무뚝뚝한 남자가 아니고 츤데레라고도 그런 소리도 듣고 살아요. 겉모습만 좀 무뚝뚝한데, 근데 요즘에는 겉모습도 조금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1집 바리 여밴드 만들면서 음악이 또 제가 그 음악을 만들지만 음악을 통해서 제가 또 변하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네. 아쉽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좀 나왔고요. 우리 한승 선생님이 생각하는 판소리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판소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비교적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맹이는 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 음악을 이번에 새로 나온 저 물결 끝내 바다의 가장 거대한 곡인데요, 이번 트랙에서. 그리고 이 곡이 마지막 곡이죠. 네네. 그리고 장길산의 정신이 이어져 있는 그 음악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판소리의 미래는 한승석 씨가 책임지겠구나.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생각마저 드는 그런 알찬 인터뷰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